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범위로 보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2시간 땅에서 데일리 리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까먹지 말라고, 앞에 보면 뒤에 까먹고 뒤에 보면 앞에 까먹는데, 물론 오늘 배운 건 알겠지. 환경기초시설. 오늘 배운 건 알지만 뒷부분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 동안 20-30분 정도 짧게 해당 내용 거점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책을 확인시켜 주면서 거점을 잃지 않도록 80문제를 매주 10개씩 8주 동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적어도 한 번 듣는 거야. 원래 주택법이나 건축법은 지금 2달 후에 돼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몇 개를 찍어주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나는 거죠. 매주 10개씩.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동형모의고사 볼 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이 얘 누구예요? $100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그렇죠, 여러분. $100짜리. 그렇죠. 대통령이 아닌데 지표에 들어가는 몇 분 안 되는 분이죠.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색 좀 해봤어요. 그 정도 한마디 하려고.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9페이지죠. 요거는 페이지를 적어놔야 돼요. 안 적어놓으면 혹시 모를 복습을 할 때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단 저수지라고 나오죠. 이거는 방제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죠. 이건 뭐다? 교통시설. 그 다음에 하수도와 관련된 부분 환경기초고요. 빗물 저장 이용시설도 환경기초고요. 폐차장도 환경기초예요. 하지만 도축장은 뭐라 했어요? 제가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그렇죠. 9페이지 정 가운데 위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단독히 하면서 보시고요. 그럼 내용은 디귿, 리을, 미음에 뭐가 되어진다? 4번이 이거의 환경기초가 되어지겠죠.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는 페이지 17페이지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폐 용적률의 17페이지는요. 문제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땅인지 안 외워요. 그렇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도 왜 안 외우는지 못 외우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아까 했다시피 건폐율 좀 성의 있게 외워봐요. 17페이지 왼쪽에 시작 556657 9887 777 트트트 사트트 트트 근린상업 봐봐 뭐라고요? 70 2종 일반 60 봐봐 5 5 6 6 5 7 1 2 1 2 3 준이잖아. 그러면 2종 일반이면 60이잖아. 그리고 일반 상업은 80 9887 중일육은 80 계획관리 또 아는 거 나왔다.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아니, 언제까지 그거 하나만 외울 거야. 그러면 안 돼. 됐죠? 그리고 왼쪽 밑에 특례를 보면, 봐봐, 특례를 보면, 자연취락지구는 60%까지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까지 가능하다고 나올 거야. 왼쪽 밑에. 취진수공농산. 그림책 17페이지 왼쪽 밑에. 취진수공농산. 취락지구는 60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까지 인정하는 특례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2번도 맞고 4번도 맞겠죠. 오른쪽. 용적률을 봅시다. 용적률 나올 때 우리 반드시 하실 게 뭐냐면 용적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범주를 외워줘야 돼요. 용적률은 최저치와 최대치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용적률 중에서 뭐가 됩니까? 아하, 공업지역 좀 봐봐요.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최저치가 150부터 시작이 돼요. 용적률은 뭐다? 최저치가 150부터. 150에서 300, 150에서 350, 150에서 400이거든요. 그럼 뭐가 되어지죠? 일반 공업이니까 150에서 350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지는 건데 제가 100% 말하건대 이번 32에는 용적률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범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상업지역은 어디부터 어디죠? 200에서 1500, 200에서 1300, 200에서 1100, 200에서 900입니다. 그럼 일반 주거는 최저치가 일반 주거 100부터 시작돼요. 100에서 200, 100에서 250, 100에서 300인 거죠. 그래서 오해 말건 2종 일반 주거다이니까 최저치 100%에서 250이니까 맞는 지문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어쨌든 이번 시험은 아마 용적률의 범주를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범주를 정확히 이해해서 내용들을 꼭 맞춰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밑에 17페이지 오른쪽 밑에 용적률 특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면 시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면 용적률은 100%까지 할 수 있다고 17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을 거예요.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면 왼쪽 밑에 건폐율은 40까지.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면 오른쪽 밑에 용적률은 100%까지. 그러니까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이 안 되잖아. 도시 외가 건폐 용적률이 낮아서. 그래서 40배까지 인정한다는 얘기야. 특례가. 한번 얘기해요. 왼쪽 밑에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40까지. 오른쪽 밑에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용적률은 100까지. 그럼 도시 외여도 개발진흥이 잘 되겠지. 이해 가셨죠? 그런 취지에서 완화시켜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해당 내용들 우리 해당 내용 17페이지 왼쪽 밑에와 오른쪽 밑에 설명을 드렸었죠. 답은 몇 번? 3번. 굉장히 중요하죠. 3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죠. 요거는 페이지 어디? 33페이지에 있어요. 33.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건 다다음 주에 배울 얘기예요. 근데 미리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게 확실히 이거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그럼 봐요. 33페이지 가운데 위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를 국시도시구는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한을 가할 때 원칙은 뭐가 되죠? 심의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내에 제한을 가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뭘 한다면 우리가 연장을 가한다면 연장은 뭐가 된다?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뭐하죠?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연장 가능은 33 정 가운데 3, 4, 5가 연장 가능한 겁니다. 노란 색깔. 그러면 3, 4, 5는 뭐야?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1, 2번은 뭐다? 최장 3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봐봐요. 그러면 틀린 거 물어봤죠? 봐봐요. 틀린 거.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이거는 우리 어디? 해당 내용 부분에 33페이지 정 가운데 4번에 있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연장되죠. 그러니까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까지. 그렇죠? 그 얘기. 두 번째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에 손상될 우려. 또 안 하네. 손상 우려. 허가에 제한 우와. 그래서 우려. 최장 몇 년? 심의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건 연장이 안 되니까. 33페이지 가운데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써 있고요. 답은 3번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연장할 수 있죠. 정 가운데 5번 33페이지에서 다만 연장한다면 심의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몇 년?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장도 물어봤고 연장 안 되는 것도 물어봤고 연장 되는 것도 물어봤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테마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33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제한을 가한대요. 근데 국장이
광명시에 허가 제한을 가하는데 광명시장이 제한 사실을 몰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뭐가 되죠? 심의 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은 허가의 제한을 정하게 됩니다. 33 가운데 밑에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5의 말건 제한의 지역을 정했는데 제한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제한 사유 없어졌어. 기억나시죠? 3년의 허가 제한 가했는데 철새 도래지어서 조수류 집단 서식해서 그런데 1년밖에 안 지냈는데 철새가 안 와. 친구가 약 먹고 죽었다고 소문났나 봐. 이 말 기억나죠? 그러면 3년 안 됐는데 무조건 3년 지켜야 돼? 아니면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하여야 해?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33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써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 번은 나올 때가 됐어요. 다음 주는 제가 성장관리 계획 문제를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18주 동안 중요한 거 거점 찍을 거예요. 그래야 들 까먹어. 아셨죠? 정답은 몇 번? 3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는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대한 부분은 39페이지에 있겠죠? 39페이지 오른쪽 위에 봅시다. 봐요. 39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오른쪽 위에. 말해. 지정권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되겠냐?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 매년 나오는 거, 다음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국장이 지정사유를 모두 고르셔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기출돼도 하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완전 땡큐야. 그러면 39페이지 오른쪽 위에 봐봐요. 국장이 정하는 사유. 1번.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4번. 협의가 안 됐다. 5번. 천재지변이다. 이건 알죠? 근데 2번, 3번을 주의하라고 했죠? 봐봐요. 요청이란 말이 있는지 제안이란 말이 있는지. 2번, 3번에서. 그럼 봐봐. 요청이란 말이 있으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면 국장이 정해. 그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야?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요청을 한 거야. 그러면 국장이 정하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39 오른쪽 위에 3번을 보시면 3번은 뭐야? 제안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제안했을 때 국장이 정하는 사유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일 때 제안이 되면 국장이 정하는 거지 지자체장의 제안이 아니란 말이야. 39페이지 오른쪽 위에 국장의 지정사유를 물어보면 요청인지 제안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 오른쪽 맨 위에. 39 오른쪽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사유. 알았죠? 그리고 5의 말건 지자체장은 지정권, 지정제한권 자체가 없어요.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제한권 자체가 없다고 원래. 그럼 뭐가 돼? 디귿 틀린 거야. 그리고 또 둘 이상의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경우래. 그럼 협의에 지정했다면 협의해서 지정한 자가 지정하겠지. 불협의 됐을 때가 국장 지정이지. 협의에 지정하는데 왜 국장이 해? 말도 안 되지. 틀렸지. 그리고 330만 이상이라고 국장 정한다는 말은 없어. 아니 어떤 분이 그러대. 330만 이상 봤는데 39 왼쪽 맨 위에 봐봐. 39 왼쪽 맨 위에 보면 330만 이상이면 개발계획 만들 때 주거생산 교육유통비량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획을 만들란 얘기지 오른쪽 위에 국장이 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여봐, 이거 언제 볼 거야? 원래는 한 달 뒤에 볼 내용이야. 그걸 지금 먼저 보는 거야. 거점을 찍어주는 거야. 그럼 훨씬 득까먹으면 되니까. 오늘 딴 건 몰라도 이 10문제는 복습해야 돼. 알았죠? 집에 가서 좀 밥 먹고 졸려올 때 앉아가지고 봐. 잠도 깰 겸. 그렇죠, 여러분? 사과드리고요. 뭐라고요? 정답은 몇 번? 1번. 요즘에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문제 나오면 절대 모두 고르시면 안 돼.
요즘에는 이 중에서 하나나 두 개 고르는 게 대세야. 좀 달라졌어요. 약간 좀. 알겠습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 관련된 부분인데 환지처분은 47페이지에 나와요. 그러고요. 47페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환지처분은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실 겁니다. 47페이지 환지처분. 여기 봐봐요. 그러면 환지 방식은 왜 하는 거죠? 지가가 너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운 거예요. 환지 방식은. 그러면 사업전 토지를 사업부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여기 봐.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엉망진창인 토지가 있었고 이런 동네에서 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한 부분의 A란 토지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A-란 토지로 권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환지 방식에 대해서 환지 처분이 되어지면 환지 처분 공고이 쓴 날 다음 날에 오른쪽으로 권리가 넘어가고 그리고 종전의 원래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이 쓴 날이 끝나는 때 종전의 권리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권리가 뭐다?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7페이지 오른쪽 위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항상 권리의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이죠?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이게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요 땅하고 이 땅하고 다른 땅인가요? 같은 땅이야. 시간적으로 사업 전, 시간적으로 사업 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먼저 없어져야지 얘가 발생할 거 아니겠냐고 권리가. 그러니까 얘는 환지처분 공고이 쓴 날 다음 날 발생을 하고 종전권은 환지처분 공고이 쓴 날이 끝나는 때 먼저 소멸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지금 환지처분 됐다? 자정되면 종전권 소멸. 다음 날 새로운 거 발생.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뭐가 됐건 발생은 다 다음 날인 거야. 근데 오른쪽 맨 밑에 유일하게 이미 처분된 채비지가 나와. 시작. 이미 처분된 채비지. 그러면 채비지는 언제 처분된 거야?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서 이미 처분됐다면 그건 환지 처분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 그 전에 처분된 거잖아. 그래서 그거만큼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고 합니다. 왜? 환지 처분 전에 이미 넘어간 거니까. 이해가셨죠? 그럼 봐봐. 이거 뭐 고르는 거야 지금? 틀린 거를 고르라 이 얘기야 지금. 틀린 거. 이것도 옳은 거 고르라는 줄 알고 또 3번 쓰고 조화를 한다 또. 뭐라고요? 틀린 거야. 그럼 봐봐요. 기억번 봅시다. 기억번. 입체환지야. 종전토지의 저당권이래. 그럼 47 오른쪽 중간 끝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안 됐는데 이게 왜 소멸이 돼? 어떻게 될까? 다음 날에 입체환지 위에 지분 위에 존재하는 거야.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변제가 안 되면 소멸될 리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47 오른쪽 끝에 중간. 입체환지 됐을 때 그 다음 날 지분 위에 저당권 존재하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47 중간 오른쪽 끝에 마찬가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될 텐데 이거는 다음 날 소멸이 아니라 소멸이니까 뭐야? 끝나는 때 소멸이 되어져. 에버 말해. 끝나는 때 소멸. 그래서 소멸되어지니까 주의할 거 소멸은 끝나는 때. 그러면 둘 다 기역, 니은 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일단 1번인 거예요.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번. 보류지는 47 오른쪽 밑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이 쓴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권리 발생은 환지 처분 공고이 쓴 날 다음 날. 그리고 이미 처분된 채비지. 시작.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해. 유일하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환지 처분 전에 이미 넘어간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이 쓴 날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제발 좀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잘 좀 보고 답하시오. 네, 간절한 표현입니다.
아셨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6번 맞춘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만 얘기하면 6번은 정비법의 53페이지에 나옵니다. 53페이지 오른쪽 위에 봅시다. 저는 요번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의 조문도 굉장히 기출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봐보십니다. 53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럼 봐요.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 부신 다음에 지어주는 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정비사업은 굉장히 분쟁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이권 다툼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완성 가능성이 없어버리면 우리 보통 이거 일몰제라고 많이 하죠. 시간 지나도록 다음 단계 진행 안 하면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정비구역을. 그래가지고 안정시키는 거지, 차라리. 재생이나 하자 이런 얘기야. 옛날에 박 시장님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옛날에 박 시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 해제 조문을 만든 장본인이야. 2012년 2월 1일 전까지는 정비구역 해제 조문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그분이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되시고 다음에 2월 1일 날 2012년 2월 1일 날 바로 이제 이래 해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건 이 해제 부분은 제가 재건축을 줬어요. 재개발을 준 게 아니라 재건축을 줬어. 그러면 53페이지 오른쪽 위에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된 걸로 본답니까? 해제하여야 한답니까? 왜 하여야 한다죠? 여기는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간주했다가는 전쟁나. 그래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럼 봐봐요. 오른쪽 위에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정비구역에서 추진이 2년 동안 안 했을 때,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2년 내 안 했을 때, 조합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3년 내 안 했을 때 해제해야 돼. 만약에 추진위가 없다면 정비구역에서 조합까지 3년.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거 있죠? 재개발을 봐봐.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가 있지. 언제? 20인 미만이면. 기억나요? 그럼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어서 토등소가 시행한다면 조합이 없으니까 정비구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까지 5년을 주고 안 하면 해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건 뭐야? 재개발이지 재건축이 아니야. 이게 막 문제는 재건축이잖아. 그러니까 디귿번은 재건축에 해제하려는 사유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일단 니은번은 맞는 거지.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까지 2년 될 때까지 안 하면 승인 신청 없으면 해제해야 하는 거니까 니은번은 맞아. 근데 53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직권해제 할 수 있단 말이 보일 거야. 53페이지 오른쪽 밑에 직권해제 할 수 있다. 시작. 직권해제 할 수 있다. 거기 3번을 봐봐. 토등소 이거지.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대. 이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거지 해제하여야 하는 건 아니야. 뭐라고요?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거지 해제하여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는 니은번만 지금 재건축을 해제해야 하는 거란 얘기야.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3년 이내 관리처분계획 만들지 않는 경우 이거는 해제 조문의 규정이 아예 없는 내용이고, 그거 기억나시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되고 나면 뭐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되고 나면 해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없어. 들어간 돈이 얼만데. 됐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답은 니은번 하나. 이거 맞힌 분이 별로 없어요. 특히 니은 디귿 답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는 건 나왔다 그거지. 근데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읽어보진 않아. 내가 자꾸 얘기해. 정비법은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꼭 읽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도로에 대한 문제. 75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75페이지. 도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됐죠? 건축법도 좀 있으면 또 볼 테지만 6주 후에 봐봐요. 그러면 도로에 대한 부분은 봐봐요.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뭐 할라 해요? 우리가 건물을 질라 해요. 그러면 요 A한테 허가를 내주려면 건축법상 적법한 도로가 존재해야 돼요. 됐죠? 그럼 오른쪽 위 75페이지 위에 도로의 원래 정의는 뭐다?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폭 몇 메다? 4m 폭 이상 된다. 그리고 그런 도로 및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한다. 75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3m 이상만 돼도 적법한 도로로 봐주겠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게다가 막다른 도로일 때는 10m 미만일 땐 2m 이상만 돼도 우리가 적법한 도로로 봐주겠다. 그리고 이런 대지는 도로에 봐봐 적어도 2m 이상은 접해줘야 한다. 시작. 2m 이상은 접해줘야 한다가 아마 오른쪽 중간 아니야 끝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도로죠? 자동차 통행에만 쓰는 도로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통행으로만 쓰는 도로에 내 대지가 접해 있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봐요.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다가 송파쯤 지나가는데 우리 아파트가 보여. 그럼 외곽순환도로가 내 대지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 외곽순환도로가 내 대지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면 갓길에 차 대고 뛰어내릴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럼 봐봐. 재밌는 건 틀린 건데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를 말하고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3m 이상만 돼도 도로가 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거야. 하지만 3번 읽어봐. 건축물의 대지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에 이 말이 틀린 거야.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면 적법하게 접해 있다 볼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제외한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얘기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접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적법한 도로로 볼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아니죠. 제외하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일 땐 2m 이상만 보고 맞는 줄 알아. 이제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3번입니다. 또 큰 건물은 큰 건물 공장이면 3,000, 그냥 건물은 2,000 이상. 큰 건물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니까 공장 얘기하는 것이므로 3,000 이상이면 맞지. 그렇죠? 75페이지 오른쪽 끝에 중간에 써 있어. 됐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75 오른쪽 맨 밑에 건축성 문제인데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 수직면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니까 3m면 4.5m 이하잖아. 75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 거야. 알겠습니까? 4.5 이하라고 한다면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 되거든. 왜? 지나가는 비풀 코 다 깨져. 이해가셨죠? 문 쿵 열어가지고 말이야. 안더스탠드 합니까? 그래서 포인트 이해하시면 됩니다. 8번 리모델링 갑시다. 8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뭐 저번 주에 본 거라 그래도 조금은 기억이 날 거야.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거 84페이지입니다. 다 했어요 이제. 해봐봐. 리모델링 봐봐요. 리모델링도 거의 매년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봐요. 리모델링은 84 왼쪽 위에 있듯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시작.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노후화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한다거나 증축하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답은 너무 쉬워요. 리모델링인데 어디서 신축지라고 개축지라고 그래. 틀렸지. 정답은 1번이에요. 이런 거 놓치면 정말 억울해요.
그렇죠? 그러면 84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건 10년 이상이고 증축이 이루어지는 건 15년 이상이며 증축이면 안전진단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할 건 봐봐요. 2번 문제. 여기서는 15년이 지났대요. 그럼 증축하는 거니까 15년 지나면 맞고 전용 면적은 30% 이내에 증축 맞잖아. 근데 어떤 분이 90인데요? 그러니까 85 미만이면 40%까지 증축 가능하지만 90을 줬으니까 85 미만이 아니잖아. 84 왼쪽 위에. 그러니까 30%까지 세대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의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야. 요것 때문에 2번 답하신 분도 있더라. 이런 아주 엄정한 시그널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대부분들이 문제 풀 때 말이야. 대부분들 본인 필 꽂힌 걸 찍는 분이 많다? 그러면 안 돼. 됐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증가 세대가 모이면 30세대 이상이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84 왼쪽 밑에. 리모델링도 증가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안 나왔어. 한번 나와야지. 84 왼쪽 밑에. 그리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면 기존 세대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을 할 수 있어요. 84페이지 왼쪽 밑에 있지만 세대수 증가는 15%고 면적의 증축은 위에 30% 이내거든요. 그 두 가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직 증축이라는 걸 허용한다면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그러니까 20층이면 15층 이상 됐으니까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인 거죠. 이건 답은 쉬운데 다른 지문도 좀 어려워요, 사실은. 됐죠? 그 얘기. 그 다음에 9번. 다 해서 이제 그럼 9번 문제는 그림책에 88페이지 봐보세요. 88페이지. 작년에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이죠. 88.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요번에 그 조합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게 지역조합이. 그럼 그 말 기억나죠? 지역조합은 뭐라 했어요? 주로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시작. 무주택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집 좀, 새 집 좀 얻읍시다. 우선 공급 받읍시다. 이래서 만드는 조합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지역주택 조합이에요. 그럼 봐봐요. 아까 봤던 재개발, 재건축은 뭐다? 소유자들이 자기 지분을 내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고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돈을 걷어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우선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88페이지 오른쪽 위에 이렇게 조합을 만들려면 뭐부터 해라? 조합원 모집 신고부터 하라는 거야. everybody, 조합원 모집 신고 88 오른쪽 위에. 그럼 조합원 모집 신고한다면 뭐가 되지? 50% 이상에 대한 부분에 사용권을 확보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8 오른쪽 끝에 조합에 모집 신고해서 모집을 했으면 조합에 대한 설립의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그럼 조합 설립이 인가할 때의 조건은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나올 겁니다. 시작.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이상 소유권 확보해라.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받고 나서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봐봐. 신청하는 기간은 2년. 신청. 그런데 3년 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해산 여부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 설립이 인가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까지에 대한 부분에 신청이면 2년이고 해산 여부를 정하는 거면 3년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2년 내에 신청해야 해. 하지만 3년 내에 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력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지.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 요번에 그대로 기출돼도 아주 좋아. 9번 발표. 1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인가 받으려면 15%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됩니까? 더하기 80% 이상의 사용권도 있어야 됩니까? 사용권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봐봐. 조합원 모집. 그럼 얼마?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자가 붙어 있으니까 조문 그대로 50% 이상이라고 나와야 돼요. 됐죠?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 시군구장 신고하는 게 아니라 50% 이상. 그 말 기억나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란 말이 있으면 원조문 그대로 나와야 맞는 말이에요. 포인트를 줬으면 범주에 들어가 있나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금방 말한 바와 같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됐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럼 총회 의결을 거쳐서 종결협을 정하는데 이건 2년이죠. 조합원 모집 신고에서 그 다음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니까. 또 하나 4번은 뭐가 되어질까요? 4번은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대. 3년 맞지? 그러면 해산협을 정해야지 총회를 거쳐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이에요. 그리고 88 왼쪽 끝에 보면 결격 사유가 보일 거예요. 요번에 주택종합의 임원의 결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왼쪽 끝에 보면 1, 2, 3, 4는 어디 가나 나오는 결격인데 5, 6, 7은 주택종합만 나오는 결격이거든요. 중에서 5번을 보면 선고유예에 대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선고유예 기간만 종료되면 결격이 없는 거야.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어야 결격인 것이지 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1년이 더 지나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됐죠? 정답은 4번이고요. 9번 문제는 직접 바로 문제가 나온다 해도 완벽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내 것으로 88페이지 왼쪽 끝 오른쪽 끝에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0페이지입니다. 농지법. 100페이지 봅시다. 위탁경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everybody. 위탁경영.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위탁경영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단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거죠. 100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위탁경영 가운데 파란 색깔 100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가운데를 몰라. 뭐라고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뭐하죠? 사람을 쓰는 거야. 농사 짓게 하는 거지. 이걸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임대차하고는 달라요. 위탁경영은 뭐다?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일을 시키는 거야. 이건 토지를 꿔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 소집. 가장 대표적인 게 3개월 이상을 국외 여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을 뭐하죠? 질병치료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경우에 3개월 이상이 참 잘 나와 이게. 그리고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거. 새로 신설된 거지. 이런 경우라면 위탁경영 된다. 그러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걸 고르래. 그렇죠? 그럼 봐봐. 5개월이면 3개월 이상은 되긴 됐는데 제주도는 국외가 아니야. 국내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얼마 전에 그런 문제 나왔지? 6개월간 미국 여행 중이다. 그건 되지. 국외니까. 하지만 제주는 국내거든. 그렇죠? 그 문제 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제주라고 내봤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부상으로 4개월이면 3개월 이상 된 거니까 치료가 필요하다면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라 한다면 위탁할 수 있다. 임대차하고는 달라요. 위탁경영은 보수 주고 내 농작물에 농작을 시키는 거고 임대차는 토지를 꿔준 다음에 도지를 받는 거고. 알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문제 전범으로 돌렸어요. 아무래도 본 거 또 보는 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근데 그래도 효과는 좋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원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